What is an MC if you can't rap? 에어트랙 튜토리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TV 에어트랙 튜토리얼입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히 초급용은 아니에요. 중급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1 물구나무 서기. 이게 발로 회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팔로 회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텨줘야 에어트랙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서지 마시고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일단 물구나무 서세요. 이렇게 발이 벽에 닿았을 때 그 상태로 중심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벽에다 서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싶으면은 맨 땅으로 와서 물구나무를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명 후리기,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후리기입니다. 스텝 2.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리가 너무 뻗쳐지면 원심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앉는다는 느낌으로. 토마스가 저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먼저 짚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토마스가 왼손을 짚고 시작한다면 오른손을 짚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면 조금씩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링공을 던지는데 그림이 있잖아요. 되게 무거운 거예요. 몸도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다시 높은 곳으로 와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위치를 정확하게 공간을 지나가야만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 힘은 다 날아가잖아요. 정확하게 그 공간을 이제 도착을 해야 돼요. 도착을 하고 다시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하고 다시 도착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원심력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원심력이 만들어지는 후리기. 이번 거는 원심력이 없는 후리기예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후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제가 힘을 주는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지나갔기 때문에 힘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지금 저곳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욕심내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 말고 그 위치 그대로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조금씩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언젠가 이렇게 내 발끝에 뭔가 묵직한 힘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원심력입니다. 스텝 3, 스와이프입니다. 일명 베이비. 스윕스가 왜 필요하냐면 궤도가 똑같아요. 오늘은 에어트랙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스윕스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스윕스랑 에어트랙이랑 뭐가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트랙을 2바퀴를 치고 나면 제가 이쪽으로 돌아와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면 중심 이동을 하고 다시 중심 이동을 했을 때, 그 2바퀴를 쳤을 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스윕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윕스를 돌고 나면 2바퀴째 이쪽을 본단 말이에요. 팔 위치도 똑같고 회전하는 중심 이동까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간에 다리를 한번 대느냐 안 되느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윕스를 2번을 하고 에어트랙을 2바퀴 하고 다시 스윕스까지 연결하는데 그 팔의 중심 이동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공중에 있느냐 땅에 한번 닿느냐 차이에요. 바로 에어트랙을 연습하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스윕스를 연습을 해가지고 방향 그리고 궤도 어떤 팔의 느낌을 알고 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스텝 4 중심 이동. 중심 이동을 한 게 뭐냐면 여기서 팔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다리가 앞으로 건너오게 되고 현재 중심이 오른손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이동. 그럼 오른팔에는 무게가 안 실려있죠. 왼팔은 실려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센터 중심.
그리고 다시 오른쪽 중심,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중심 이동,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예, 이게 바로 중심 이동입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 이동이 없이 제가 에어트랙 궤도로 점프를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런 느낌 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점프도 많이 해야 되고 무릎에 무리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팔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물구나무로 서 있는데 중심 이동 없이 한 바퀴를 치고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죠. 거의 뭐 한 손에 어떻게 되겠죠, 거의. 근데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점프. 어쨌든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리고 다시 기울어지다가 점프. 이게 바로 중심 이동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점프를 다 한 뒤에 내가 이 사람을 밟고 가면 아플 거예요. 예를 들면 점프 이렇게 하면 아프겠죠, 굉장히. 근데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짚는다면 안 아프잖아요. 에어트랙도 마찬가지로 점프를 하고 있을 때 손이 짚혀야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힘이 있을 때 회전하셔야 돼요. 회전할 때 손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도착할 준비를. 다리 후리기 스텝 5. 다리를 잘 써야 되는데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펌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왼다리를 뒤로 이렇게 깐다고 하죠. 왼다리를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골반이 약간 접어가지고 오른다리를 세게 차는 사람이 있어요. 파워는 파워답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른다리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은 것 같고, 제 방향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좀 느리더라도 변형을 좀 많이 하고 싶어,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에어트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이렇게 골반과 다리를 좀 쓰면서 에어트랙을 하게 되면 온심력이 좀 느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변형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다리 쓰는 방법을 난 도저히 모르겠어, 헤일로도 그렇고 난 결국 왼다리를 이렇게 쳐서 하기 때문에 오른다리를 못 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뒤로 치면서 해도 무관합니다. 각자가 원하시는 에어트랙의 다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래 에어트랙은 첫 번째 다리 후린 에어트랙. 두 번째, 펌핑질하는 에어트랙은 많이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물구나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물구나무석이, 뿌잉. 그리고 왼다리를 까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른다리를 좀 제어한 상태에서 뒷다리를 까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활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왼쪽 프리즈랑 오른쪽 프리즈 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 나이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터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펌핑 에어트랙으로, 포핑 에어트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센터는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방금 제가 했던 나이키 왼쪽 프리즈, 이쪽 프리즈, 그 두 프리즈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에어트랙인 거예요. 프리즈 있는 순간에서 어느 순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즈. 결국에는 프리즈고 프리즈인 거예요. 다만 회전이 있냐 없냐 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론을 알고 있고 피지컬이 되고 뭐 어떤 운동신경이 좋아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는다는 그 설명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에어트랙 튜토리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